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정권 인수인계를 거부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1월 23일 정권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선 개표 관련 소송은 강력하게 진행 중이며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선거 결과에 계속 불복할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의 이러한 상반 행동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자리에서 모두들 싸움꾼을 좋아한다. 끝까지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면서 2024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분석했다. 과연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려는 걸까? 사실 지금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출마를 생각할 만큼 여유가 없다. 자칫 잘못되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러시아 게이트와 사법방해로 퇴임 후 수사받을 위기에 있으며 가족과 친지, 참모 등 주변인들에 대한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일부 인사들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트럼프는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을 하겠다고 말해왔으나 여의치 않은 모양이다. 첫째로 사면을 하면 자신 및 주변인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로 자신의 죄를 자신이 사면하는 것은 법논리상 말이 안 되고, 셋째로 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사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죄인도 아닌데 사면을 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여 계속 소송을 하고 자신을 스스로 사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버팅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바이든 정권으로부터 사면을 얻어내기 위한 승부수인 것이다. 바이든 측에 던진 무언의 거래 요구로서 이제 출발하는 바이든 정권은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트럼프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제 트럼프의 범죄 사실들이 무엇인지 가벼운 것부터 살펴보자. 범죄 의혹 1. 가족기업 사기, 탈세 사건.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과 관련한 보험, 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를 둘러싼 뉴욕 검찰의 수사 중이며, 뉴욕 법에 따르면 일부 탈세죄는 장기간 징역형으로 처벌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트럼프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범죄 의혹 2. 성추문 입막음 돈 스캔들, 재무기록 위조 의혹 사건.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 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입막음을 위해 돈을 주었다는 섹스 스캔들 사건이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발설하지 않겠다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마이클 코온이 돈을 전달했으며 그는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 검찰이 이 사건으로 트럼프를 수사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 그룹이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재무 기록을 위조했는지 수사 중이다. 만일 탈세 등 다른 혐의를 숨기기 위해 재무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5. 범죄 의혹 3. 은행대출, 세금 감면 위에 자산가치 조작한 사기 혐의 사건. 지난해 3월부터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그룹이 은행 대출을 위해 자산을 부풀리면서 반대로 보유 부동산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범죄 의혹 4. 대선 피해자 폭로에 이은 성범죄, 명예훼손 소송.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그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폭로가 무더기로 나왔으며 일부는 소송을 제기했다. 잡지 엘리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롤은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TV쇼 어프렌티스를 출연자 서머 저브스도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다. 범죄 의혹 5. 사촌 메리의 유산 가로챈 혐의 사건. 사촌 동생 메리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 등 삼촌과 고모가 과거 자신을 속여 막대한 유산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범죄 의혹 6. 헌법상 반부패 조항 위반 혐의 사건. 헌법에 명시된 보수 조항은 일종의 부패 방지 조항으로 미국 정부 관리가 의회 승인 없이는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도 여전히 사업체를 경영하며 외국 정부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은 다음의 사건에 비하면 사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16년부터 미국의 다수의 정보기관과 특검이 진행되어 많은 사실이 공표되어 있는 메가톤급 사건으로 보다 자세히 알아보자. 범죄 의혹 7. 러시아 게이트와 사법방해. 러시아 정부는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를 알게 된 미국의 정보기관들인 CIA, FBI, NSA 등은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정보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는 힐러리가 앞서 나가자 TV에 출연하여 러시아 정부가 힐러리의 이메일을 해킹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힐러리 클린턴이 낙선되기를 원했던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트럼프의 이 연설을 듣고 나서 바로 힐러리 이메일 해킹을 지시하였고 바로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의 이메일 서버가 해킹되었고 해킹한 정보는 위키리스크의 어선지로 보내져서 공개된다. 해킹한 힐러리의 이메일에 공개되자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율은 급락하게 되고 트럼프는 당선된다. 2017년 1월 국가정보실 ODNIC는 이메일 해킹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부에서 직접 가짜 뉴스를 제작해 소셜미디어에 풀었다고 발표했고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36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시켰고 러시아 첩보의 중심지로 의심되는 2개의 영사관을 폐쇄시켰으며 경제 제재를 확대시킨다. 2017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는 FBI 국장 제임스 코미를 백악관으로 불러 충성맹세와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위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수사를 계속하자 그를 해임한다. 2017년 5월 코비가 해임되자 여론조사 결과 80%의 미국인이 특별검사를 임명, 독립적인 조사를 원하였으며 이에 법무부는 전 FBI 국장인 로버트 뮬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여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러시아와의 내통, 사법방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한다. 이 와중에 2017년 7월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자기 트위터로 러시아와의 내통 이메일을 공개해버리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또한 9월 21일에는 페이스북이 대선 때 러시아 쪽의 자금으로 실린 트럼프의 대선 광고가 3천여 개라고 발표한다. 2018년 2월 16일 로버트 뮬러는 13명의 러시아인들을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기소한다. 이들 중 3명은 전자통신을 이용한 사기죄로 5명은 명의도용죄로 추가 기소된다. 매달 최대 1250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미국 내에서 정치 퍼레이드나 집회 등을 주최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인인 척하며 여론을 조작했고 트럼프와 버니 샌더스를 밀어주었고 힐러리 클린턴이나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부정적으로 묘사했다고 발표한다. 그 후 특검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지 파파도플러스 전 트럼프 대선 캠프 외교고문, 폴 마나포트 전 선대본부장 등을 기소했고 이들 중 일부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트럼프가 사면을 하였고 일부는 재판 중이다. 2019년 3월 22일 뮬러 특검은 종결되어 법무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2019년 3월 24일 법무장관 윌리엄 바운 특검의 결과에 대한 요약본을 발표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사실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이 고의적으로 러시아 정부와 결탁했다는 사실을 규명할 수 없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 방해를 입증할 만한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4월 18일 법무장관 윌리엄 바는 기밀 정보와 대배심 정보를 삭제한 뮬러 특검 보고서를 의회와 대중에 공개한다. 특검 보고서에는 대통령이 사법방해에 연루된 증거 자료들을 나열하였고 그럼에도 대통령을 기소를 할 수 없기에 의회에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균형을 찾을 권한이 있다고 작성되어 있었다. 즉 대통령이 면책 특권으로 인해 검사가 기소할 수 없으므로 의회에서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뮬러 특검을 검토한 상 하원 사법위원회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강제 소환하였고 박 장관은 상원의 소환에는 응했지만 하원의 소환에는 위원회원들 뿐만 아닌 법조인들이 질의한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상원 정보위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강제 소환하고 하원 사법위는 뮬러 특검 보고서의 완전 무삭제본 및 관련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제출할 것을 명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권한으로 이에 불복하였다. 7월 24일 뮬러가 마침내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 앞에 섰다. 특검은 트럼프 주위 인물들이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인터뷰에서 거짓말했다고 믿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동은 특검의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뮬러는 정보위원회와의 청문회에서 러시아 정부가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를 선호했으며 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했음을 확인했다고 증언했고 지금도 개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특검 조사는 이렇게 일단락되었지만 FBI는 여전히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고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기소하지는 못했지만 트럼프가 퇴임하면 각종 수사에 직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어 피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NBC는 바이든이 모든 수사 관련 결정은 독립적인 법무부에 맡기겠다며 자신은 검찰 수사엔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상호 모순된 두 가지 메시지로 복원돼 바이든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지는 않겠지만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일부러 막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바이든이 연방정부 차원의 수사는 어떻게든 제어하더라도 뉴욕주 등이 주법으로 수사 중인 사안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뉴욕 맨해튼 지검의 경우 트럼프 가족 기업의 보험 사기와 탈세 혐의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진척돼 있으며 그의 아들들에 대한 소환청까지 발부돼 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정오를 기해 민형사상 면책 특권이 없어지면 바로 소환할 수 있도록 주 대법원 결정을 받아뒀다. CNN은 지난 12일 트럼프는 퇴임 전에 자신을 비롯한 가족, 지인들에 대한 사면을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 백악관 관료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도 사면이 가능한지 또 앞으로 기소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선제적 사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물은 적 있다고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은 연방 범죄에만 적용된다. 현재 뉴욕 맨해튼 지검이 수사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금융 및 보험 사기, 탈세 등의 의혹은 사면권 행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의 언론 보도와 분석들을 살펴보면 바이든 측은 트럼프로부터 원만한 정권 인수와 국민 통합, 공화당과의 협치 문제 등으로 트럼프의 사면을 용인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의 혐의 중 사면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건들이 있고 퇴임 후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로 인해 법정에 서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트럼프 관련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본다면 재미있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것 같다.